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에서 KF-16 전투기 한 대가 21일 이륙하던 중 기지 안에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은 비상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태안 안흥진성이 50년 만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안흥진성 복원과 발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메신저 피싱을 벌인 일당이 서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도록 발신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꿨는데 피싱 범죄 대응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태안 천수만에서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대하를 포획한 60대 선장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21일 아침 8시 20분쯤 서산시 제20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KF-16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중 기지 안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에 탑승 중이던 조종사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조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이 50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안흥진성 정비와 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2025년까지 개방 범위를 정해 발굴과 복원 등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안흥진성은 지난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에 들어서면서 절반에 가까운 구간의 출입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000여 명은 지난 3월 안흥진성의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족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크게 늘었습니다. 네, 피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또 피싱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흰색 차에서 내리는 남성을 둘러쌉니다. 여기 정의통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자녀를 사칭해 폰이 고장났다는 내용의 피싱 문자를 보낸 일당입니다. 서산경찰서는 피싱 문자를 보내 피해자 3명의 현금 6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수리비 청구 등을 목적으로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계좌를 해킹했습니다. 현금 인출에 필요한 신분증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휴대전화가 부모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모두 넘긴 겁니다. 주의사항을 수없이 접하지만 알고도 당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피싱 문자나 전화의 경우 010으로 된 번호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으로 조작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계기에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면 중국 피싱 조직이 보내는 070 문자를 010으로 변환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전화는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특별한 의심 없이 받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인 사칭 문자가 왔을 때는 거기에 같이 문자를 주고받지 마시고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 통화를 하시는 게 가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된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인 간 선물 배송이 증가하는 명절 기간, 주소 입력을 유도해 계좌를 해킹, 현금을 갈취한 겁니다. 충남 지역 피싱 피해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법 홍보를 강화하거나 불법 중계기 유통을 막는 단속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서 대하를 불법 포획한 선박 2척이 검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 포획한 선장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삼중 자망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과 손동작을 함께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듯 손짓은 소통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인데도 평소에 수어로만 대화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수어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용어가 또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수어의 주 사용자인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상점 등의 이용에 애를 먹고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채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동행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불안합니다.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수어와 문법 체계 등이 달라서 농인에게는 일종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란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어에 대한 관심도 농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헬로, 니하오, 곤니치와.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인사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수어로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요? 수어는 양손을 비롯해 표정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먼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안녕의 의미로 쓰이는 수어는 한 손을 반대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린 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양주먹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붙인 채 펼친 한쪽 손등을 같은 모양의 다른 손날로 2번 정도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랑합니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쥔 주먹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2바퀴 정도 돌립니다. 수어도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어로 I와 L, U를 뜻하는 지화 3개를 합친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9월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고 농인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함께 사는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요즘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전남 무안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대신 뿌려주는 방제 봉사활동에 나섰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드론이 힘찬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들녘을 가로지르며 곳곳에 농약을 뿌려댑니다. 전남 무안의 청년 농업인들이 홀로 농사를 짓거나 재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드론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 방제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농민들. 특히 올해는 폭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병충해가 우려됐지만 지역 청년들의 도움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참 힘이 겨워서 힘들지요. 적기에 방제를 해주고 또 저식에서 아무래도 이제 편치요. 기계로 해보기 때문에 고루해주고 좀 빠르고.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농약이나 비료를 뿌릴 때보다 작업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민 한 명의 하루 작업량을 드론은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방제 비용도 자치단체인 무안군이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무안의 지역 청년들이 드론 방제 활동에 나선 건 올해가 처음. 농가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최대 246헥타르까지 방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 저희 무안군 사회체 연합회는요, 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무안군 각 지역에서 농사 짓는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학습 단체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반응이 지금 좋아서 앞으로 더. 인구 감소 여파로 농사지을 인구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농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지역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 농가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서산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 패놀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당진에도 8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산공단 방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악취와 대기 오염으로 수년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당진 시민에게 끼칠 직간접적인 피해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증발시키거나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법인과 임직원들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성군이 더본코리아와 함께 바베큐 파티를 개최합니다. 홍성군은 11월 3일부터 4일간 홍주 읍성에서 글로벌 바비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개발한 바베큐 그릴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바베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홍성 마늘을 활용한 소시지 만들기와 감성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해상에 쌓여 있는 해양 쓰레기 공동 처리에 나섭니다. 두 도는 지난해 9월에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충남과 경기도 경계 해상에 쌓인 쓰레기를 함께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쓰레기 공동 수거 행사를 열 계획이며 공동 관리 구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서 평소보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이 평소보다 63%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가정폭력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 방지뿐 아니라 자전거를 분실할 경우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예당호에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0일 붕어 47만 마리를 예당 저수지에서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붕어는 예당 저수지의 대표적인 어종이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개체 횟수가 감소했습니다.